단원들 연총 축하드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이합수를 쓰였습니다. 오늘 아까 내년도 사업부로 보니까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여성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처럼 내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겪고 계시는 여러 어려움 같은 거, 이것들 모두 공통 분모로 저도 안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강의를 준비했는데, 이 강의 시간이 다른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보다 여러분들과 공감대 형성될 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주어진 그 강의 주제는 두 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가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아프리카에 가서 한 8년 동안 열심히 내조 확장 사업 하다가 37살에 정말로 아까운 나이에 선족한 우리 에덴킨이라는 자매의 인생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셨던 선교 사업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온라인 선교에 접목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에덴킨 이 서적은 우리가 코로나 얘기를 듣으면서 한 2년 동안 여러분도 주회도 못하고 원래 회의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치되어 있고, 또 그동안에 단원들이 많이 감소가 되고, 또 뿌리심도 많이 폐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단원들 따라가면서 호도가 되고, 서울 우리원 때 그 세나투스에서 소속, 그러니까 내지아 커미션 후리아 당원들까지 그 책자를 나눠드리고, 여러분들 뿌리시면은 아마 2번씩 회담이 됐을 걸 봅니다. 그런데 그게 디멘트이기 때문에 사정상 타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강의 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또 좋으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몇 가지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와중에 제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책 2권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 책자인데 혹시 오늘 처음 보시는 분이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안에 제가 이렇게 강사 인증을 위해서 이렇게 작품까지 하나 넣어서 해왔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아요. 이 성화, 우리 내조 단원들의 내조 목적이 뭡니까? 개인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생활하는 것은 성경 말씀대로 의롭게 살면 개인이 성화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화라는 걸 여기 넣고, 시간이 졸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아시는 만큼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덴킨부터 대답을 할게요. 지금 가경자 에덴킨의 세계라고 적었는데, 우리가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복자 호칭을 받기 전에 일단 교황청에서 조사가 들어가서 이분이 성인 반열에 오를 수 있겠다 싶으면 이제 호칭을 가경자로 주죠. 가경자에서 한 2번에 또 기적을 일으키는 때는 15를 들어가서 성인 반열에 오르는데, 현재는 이분이 에덴킨이 가경자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애와 일생을 우리 내조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내조말의 현황을 여러분들과 좀 같이 하고 있는 내조말의 현황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에덴킨이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내조 확장 사업을 했는지를 이렇게 들려드리고, 마지막에 에덴킨이 남기고 한 죽음의 정신까지 살펴보도록 그런 방향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조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우리가 내조 말의 100주년 행사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이 2022년이니까 1921년에 내조가 발족을 했죠. 그때 당시에 1921년 9월 7일에 아일랜드 더블린 마이라 하우스에서 자비로 모으라는 여성들만 전용을 하는 프리즘 책 연구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는 그렇고 한 20년 지나서 1953년 5월 달에 목포 상정동에 상정동 분당에서 2개 프리즘이, 그 다음에 경동 분당에서 하나의 프리즘이, 그래서 3개의 프리즘이 남성, 여성, 그 다음에 혼성 이렇게 해서 1953년에 우리가 창설했죠.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뭐 하니까? 내년에 우리가 내조 도입 70주년 행사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사진들, 그 다음에 어르신 활동했던 그런 사진들 있으면 세나투스로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마 공문도 내렸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이 우리 한국의 뿌레시돌 설립 7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당시 사진을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고, 결국 이때 1921년 저는 프랭크 덕후 신군이, 그 다음에 전부 여성들을 전용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뿌레시돌이 창설됐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는 1953년에 평화의 모후 15명이 모여서 첫 주회를 하는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대동소이 하지만 단지 틀린 게
이때는 단원들이 참 많았고, 지금은 여러분들 뿌리시더니 너무나 적은 단원으로 간부 형성도 어려운 지경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형체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조 마리아를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지금 몇 명 정도가 대한민국에서 내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는 알고 하시는 거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내조 주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목적을 알고 어떤 사업을 하고 행동을 하면 결과는 좀 달라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치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0 작년 8월까지 현재 치약 집계 숫자인데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내조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죠. 세나투스, 레지아, 포메이션, 쿠리아, 프레시드, 그리고 이런 것들은 행동관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세나투스 서울 무역시대 세나투스 소속의 전 단원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레지아는 10개, 포메이션은 129개, 평화모 쿠리아 같은 경우가 1443개, 그 다음에 여러 것들 프레시드이 15,464개, 행동관원이 11만 9천 명. 그런데 저 숫자가 이미 작년에 많이 줄어서 지금 10만 명 밑으로 우리 서울 세나투스 소속의 행동관원이 줄었다, 이렇게 지금 거의 집계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는 세나투스 2개가 되어 있죠. 강주하고 대구하고. 그래서 총괄로 보게 되면 전체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내조 단원 수는 세나투스는 3개가 있고 레지아는 15개, 그 다음에 포메이션은 253개, 쿠리아는 2,388개, 그 중에 평화모 쿠리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프레시드이 27,055개인데 여러분들 뿌리시니까 취약된 겁니다. 그리고 행동단원수는 총 207,830명인데 저 숫자로 올해는 집계가 되는 30%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자연 감소도 있었고 생존으로 떠나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명감자 같은 경우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감을 잡고 내조 활동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네. 조지면 안 됩니다. 퀴즈가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서울무역시대 세나투스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그러면 프랭크토프는 91세 정말로 장수하다 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잘 모르는 두 분이 있죠. 여기에 에델킨하고 알퐁소레이라는 두 분이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에델킨은 37살에 선종을 하고 알퐁소레이는 27살에 젊은 날에 정말로 여전한 그런 우리의 선배님들이신데, 이 두 분이 어디서 활동을 하다가 지금 우리 한민이 좀 가정자하고 시목이 되어 있냐면은, 이 알퐁소렘은 이 남미 지역에 와서 1953년에서 59년까지 6년 동안 정말로 내조 확장 사업 열심히 하다 장렬하게 선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에델키는 북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지역의 이 원안에 여기 가서 1936년부터 44년까지 8년 동안 여러분들 같은 프레시드를 8년 동안 2,000개를 확장하고 젊은 나이에 선종을 한 그런 우리들의 대단한 영웅적인 내조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에델키는 생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신에 대해서, 내조 수명 상황을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자, 에델키는 누굴까? 정치를 한번 찾아볼게요. 에델키는 1907년에 태어나서 1944년에 성공한 37살의 죽은 정말 아까운 젊은 여자 내조 단원일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서 활동을 했느냐면, 이때 1936년 당시에는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 이 빨간 부분은 전부 영국의 식민지 상황, 이 영국 식민지 상황에 선교사들을 파견하는데, 여기에서 36년에 갔다가 44년 5월까지 약 8년 동안 내조 확장 사업을 하다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선종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이때 보게 되면은 태어나서 그 사람도 집안이 가톨릭 집안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4일 있다가 유아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은행 일을 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5남매의 장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상가대학까지 다닐 때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이상이 많이 되니까 그렇게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21살 때 취직을 해가지고 5남매 장녀로서 가정 환경을 보살펴야 되는 그 입장을 보니까 취직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 타일러, 한 대리점 사장님이신데 이분한테서 21살 때 청혼을 받았어요. 결혼을 해달라고. 그런데 에델키는 어려서부터 나는 수녀가 될 거야.
관상 수도에 입회할까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청원도 거절하고 또 그에 여러 번 청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전부 거절하고 자기는 오직 내지오 활동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오늘 얘기해줄 핵심 내용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 내지오 활동을 이제 그 이전까지는 매일 미사에 나가고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미사 참여하고 하는 그런 신심 활동을 하다가 22살 때 지인의 소개로 승리의 성무라는 프레시든이 입당을 하게 됩니다. 22살 때. 그리고 우리 세나투스 후배는 20살 때 되는데 제가 조사한 자료는 22살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보살펴본 것은 1929년도는 우리 한국 상황으로 보면 그때는 일제치하에서 우리나라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죠. 기회를 붙어보시면 우리는 정말 열악한 상황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큰 군함을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탱크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소발 부지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때 내주에 입당해가지고 그 승리의 성원을 프레시든 활동을 봤더니 보시면 가정 방문, 병원 교도소 방문, 본당 호구조사, 어린이 미사 참여 동력, 영성 서적 보고, 그다음 신앙단체 회원 모집, 재대봉사, 본당 협조, 선교사 후원사.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활동 배당을 받고 있는 지금 내주 활동과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나 지금, 그러니까 9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주 말의 활동은 거의 그대로 연소성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3살 때 드디어 이제 에델킨의 역량이 발휘되는 이제 나이가 됐는데 23살 때 프랭크푸르트가 에델킨들은 18살 때 망조하고 그때 프랭크푸르트 추천으로 제인들의 피난처라는 프레시든 단장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저 제인들의 피난처가 어떤 구성을 되어 있느냐면 그때 당시는 술집, 거기에 여성들이 있는 집들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겠죠. 거기에서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을 데려와서 입교를 시키고 입간을 시키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 이 제인들의 피난처의 단장 임무였는데 저 어린애가 단장을 들어오니까 그 단원들께서 굉장히 반발이 심했고 저 어린 것이 정말로 상당히 거친 그런 단원들을 어떻게 다 끌고 올 것이냐라고 꽃치료에다가 항의 사항까지 보냈대요. 단장을 바꿔달라고. 그런데 꽃치료에서는 경고성으로 이런 서한을 보내지 말고 그 단장하고 잘 협의해서 끌어가라. 이것은 프랭크푸르트가 이미 추천을 했기 때문에 꽃치료에서 믿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 프레시든을 이끌어가는데 얼마나 열심히 정말 진심을 다해서 했는지 나중에 그 나이 먹은 단원들이 전부 감복하고 정말 훌륭한 단장이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라고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살에 프레시든 단장을 맡았다가 이제 이 에델킨은 자기가 25살 때 나는 수리에 입회를 해야 되겠다고 늘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25살 때 이 글라라 수도에 입회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이렇게 끌어올라 핏덩이가 넘어왔는데 보니까 이미 폐계되게 걸려가지고 피가 넘어와서 결국 수도에서는 거절을 당했대요. 입회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뉴캐슬이라는 유학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때 한 2년을 치료를 하게 됐는데 병원에서 환자가 있는 입장에서도 하루도 쉬지 않고 미사에 참여하고 하루에 3번도 미사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 심심활동을 하고 있다가 2년 뒤에 다시 이제 나오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에덴에 대해서 사람을 봤을 때 느낌이 이분한테는 항상 하느님이 현존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볼 수 있는 광채를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온 신경이 다 같은 신앙에 갇혀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그래서 자기의 생각은, 정신은 누군가 얼굴로 나타난다는 그 표정이 이렇게 광채를 느낄 수 있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누구 성지 기억나시죠? 성지 그 유명한 샘물. 우리 성모마자에서 발현해 하셔가지고 나온 그 성지에 샘물을 먹으면 피부병이 나왔고 여러 가지 그런 기록들이 많은데 잉글랜드에서 아일랜드에서 프랑스까지 미국까지 갈 때는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한 이틀을 가야 된대요. 꼭 그런데 그 중환자가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숨기고 신청을 환자로 신청하면 안 받아주니까 다 나왔다고 거짓말 치고 가서 이틀 동안 누구 선택까지 갔다 오는 이런 정말로 오직 신앙 내조 활동에 못 바친 그런 정신을 볼 수가 있는 사례가 바로 순례였어요. 이때가 27살입니다. 그러니까 25살에 입원했다가 27살이니까 2년 동안 환자로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프리카 파견을 가게 되는데 27살 때도 계속 아프고 있었는데 이때 아프리카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페퍼만이라는 주교가 꽃칠륨에다가 이 동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꽃칠륨에 신청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 사연이 있었겠지만 프랭크 크루프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말고 아프리카에 가서 어떻게 한번 선교사 일을 해보겠느냐 하니까 에델킨이 흔쾌히 진심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꽃칠륨에서 만장일천의 승인이 되는데 29살 때 이 만장일천 승인되기까지 상황이 굉장히 복잡했다고요. 책에 보면 그 끝나는 예우수가 들어있고 식인종이 있고 교통이 안 좋고 그 끝나는 지역에 남자도 아니고 저 병약한 젊은 여자아이를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그래갖고 참만 이 감동을박이 심했는데 그때 이러한 히스토리 하나로 만장일치로 끌어냈다 이런 사연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무나 이렇게 감동을박 해가지고 자기를 보내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회의에 참석했던 에델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소풍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얼마나 그 반대하는 신부님들한테 강하게 언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반대편에 있던 이 마겐스 신부라는 사람이 그래 아프리카 신부 사람들이 소풍을 갈 때 연약한 에델킨은 정말로 훌륭한 모기감이 되겠네 해가지고 그 폭소가 터뜨려가지고 만장일치로 쓰는 거예요. 그만큼 에델킨이 자기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사를 가겠다는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가 봐도 에델킨의 어떤 정신력을 볼 수 있는 정말 좋은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36년에 아프리카를 출발하는데 이때 39살 에델킨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이때 프랭크 트루프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 이게 그때는 29살 떠나기 전이고 그 배에서 이 랑기니 캐슬로라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에서 찍었던 사진이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출발합니다. 근데 그 출발할 때 배 떠나기 전에 여기 밑에 유리라는 자기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돌아오지 않아. 2, 3년 있다가 돌아올 사람한테 내 조가 큰 돈을 써서는 안 되지. 난 결코 돌아오지 않겠어. 오지로 파견되는 선교사는 돌아오지 않는 법이야. 이렇게 강렬한 어떤 그 오디오를 남기고 이제 출발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소록교회는 오스트리아에 보면 분명히 또 천사들이 계시죠. 마리아느 마게트 그 두 분 천사들도 1962년하고 66년에 와서 43년 동안 있다가 2005년대 병을 얻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죠. 사실 살아서 돌아갔고 애들끼리 결국 살아서 못 오는데 그때 당시 오지로 파견되는 선교사들은 저런 강한 믿음과 그 소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에델킨은 자기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나는 되돌아올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자기 어머니한테는 걱정 말아 매번 그때 전부라고 편지를 보내는데 거짓말로 이렇게 배경 끄면서 사진도 찍고 자기가 음식도 먹을 때 제일 좋은 것만 찍어서 보내고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라. 근데 몸이 아팠을 때도 아프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하고 결국 이제 선정을 하게 됐는데 이 상황만 봐도 에델킨의 29살짜리 젊은 여자의 어떤 그 강인한 정신력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에 출발하는데 이때가 이제 동아프리카 지역인데 이때 잉글랜드 런던에서 출발해서 이 항해선을 타고 이집트를 거쳐서 수단을 거쳐서 나이로비 케냐 몬바사까지 도착하는데 딱 한 달, 거의 한 달이 걸렸어요. 한 달. 그래가지고 이때 도착해가지고 찍은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에델킨. 그래가지고 이제 1930년 당시 아프리카 상황은 이 식민지 상황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 민족이 아니고 저 식민지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와서 혼합돼 있고 저기에는 교통도 어려웠을 뿐더러 그 다음에 언어도 틀리고 그 다음에 열악한 교육 수준 이런 거 틀려가지고 저기에는 에피소드 하나를 보면 프레시도를 설립해가지고 서기를 맡겼는데
그 서기가 글씨를 모르는. 그러고 서기 회의록 작성을 못하니까 이 집에 가서 회의록 작성해 와야 되는데 그것이 내조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꼰치려고 의뢰를 했대요. 이렇게 하고 교육률이 낮아서 서기 회의록 작성을 못하니 이것을 그래서 회의록을 집에 가서 작성해야 되나 꼰치는 오케이 학생이 끊어져가지고 그렇게 회의록을 작성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프리카 상황을 보게 되면 언어와 피부와 생활 수준의 차이가 현지가 차이가 나고 열악한 교육 수준, 험한 교통환경, 교구장이나 기성교의 신부, 원로 수녀들이 전부가 다 틀려요. 단일 민족들이야. 단일 나라 정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부정적인 내조 인식. 먼저 가서 선교 활동을 했던 선교사, 원로 수녀들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했던 동호회, 자기들이 했던 단체가 있기 때문에 내조 말에는 필요가 없어요. 안 받아준 거예요. 거기 주교님도 반대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에델핀이 학장사들한테 엄청나게 부상이 많았다. 그리고 국적이 다른 신부나 수녀인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말이 또 안 통하고 뿌리심과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뿌리심 설립과 내조 확장이 언제나 어려움이 컸다. 그런데 에델핀이 이것을 어떻게 파괴와 극복을 했느냐 내용을 보면은 막 가가지고 약 일주일 만에 이렇게 11월 28일에 도착해가지고 12월 13일날 그러니까 2주 만에 남녀 혼성 뿌리심을 창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거의 매일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성교회, 성당을 찾아다니면서 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조. 그때는 교본도, 그 다음에 떼세라도 저도 언어가 다 틀리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럼 뭐 현지 통역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그때는 자기 보따리에 교본하고 떼세라를 몽땅 싣고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약 2주 만에 남녀 혼성 뿌리심을 창단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뿌리시는 창단이 아니라 단원을 한 번 모셔도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일대기를 보면 이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가, 에델킨의 그 강렬한 정신이 얼마나 컸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도착 4개월 만에 이게 지금 그때 내조 말이 무슨 세계에 나오는 신문이었던 것 같은데 4개월 만에 14개의 뿌리시즘을 창설해가지고 아치 행사를 이룬 거예요. 그런데 그 아치스 행사가 단일 민족이 아니라 혼성 민족에다가 뭐 원주민, 유럽인,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 혼성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종교 행사를 하면서 이렇게 처음이에요. 그럼 앞으로 획기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신문을 났다. 혼성 아치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이게 이렇게 29살짜리가 한 거예요. 4개월 만에. 이 당시 30살이었거든요. 1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나서 1937년부터 38년까지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제 3년째 되는 해요. 교통이 안 좋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막 이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때로는 걸어서 가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은 충분히 잠자기도 하고 지나면 트럭을 타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안 늦으려고 몇 마일을 걸어서 가고 이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에피소드 하나는 나의 트럭을 빌려 타고 가는데 갑자기 중간에 트럭이 섰어요. 고장이 나니까 운전기사가 번개를 열어보고 온갖 2시간 동안 하다가 오늘은 못 찾겠어요. 하다가 하는 말이 휘발유가 떨어졌네. 기름이 떨어지는 줄 모르고 다른 원인을 찾다가 결국은 기름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에벨키는 전국을 그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뿌리시도 확장 사업을 하는데 이때 당시 이 신부님 차를 얻어타기도 하고 이때가 좀 31살 때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약 3년 동안에 나이로비에 뿌리아를 설립하고 교본이 현지 지역으로 투비를 번역시키고 잔지바리에 또 뿌리아를 설립하고 뱃설을 5개 지역을 번역하고 그러면 한 뿌리아를 설립했다는 것은 한 뿌리아 대개 10개 이상의 뿌리시즘이 창설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 안에 몇십 개의 뿌리시즘을 창설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됩니다. 31살까지. 그리고 나서 꼰치림에다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조 사업을 위해서 제 한 몸이 쓰이나 그것이 본국이든 이국이든 저는 그 일 자체를 은총으로 여기고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내조는 모든 것에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온 정신을 내조 확장 사업에 추진했다고 알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꼰치림에 이거 저 교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 중고차 하나 사주세요. 해가지고 정보를 보냈더니 결국 65파운드로 이 중고차
32년 포드 수영차인데 이걸 샀으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최고급 수영차 이름이 롤스로이스라고 자기는 이걸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제 이 수영차를 가지고 기사를 대동해서 이 내륙 확장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지도에도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같은 뭐 평양에서 목포까지 제주도까지 2km가 훨씬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륙 확장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전 성공 사례를 몇 가지 간추려봤는데 잠깐만 보시게 되면 불과 3개월 동안에 병원들이 100명의 남성과 40명의 여성 140명들이 입교하고 세비를 받게 해가지고 뿌리시는 방문을 입단을 시키고 또 여기 보게 되면 23개 선을 뿌리시든 9개 손을 뿌리시든 5개 뿌리시든 또 아치 행사 250명 해가지고 이렇게 나이로비에서 처음으로 또 아치 행사를 치르기도 하고 이 젊은 여자의 혼자서 저 정도 있다는 것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고 성모님께서 도와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했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 자, 인종이 다르고 교육력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한지가 저는 성장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은 과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게 성공사 하나 더 보게 되면 1940년에 이 바가모유하고 다게스 사령관들에서 가서 4개월간 체류하고 있으면서 8개, 11개, 19개, 4개월 동안 20개 뿌리들을 창설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한 달에 5개 뿌리실, 일주일에 뿌리실 1개씩을 창설하는 거예요. 단원 일주일에 단원한 사람도 우리가 모셔오기 지금 힘든 상황인데 보면 아까 보면 보통 10명, 15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뿌리실 창설하는데 그것도 남녀, 혼성 그 다음에 국적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자기가 번역한 떼쓰라고 교본을 내조를 진행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옆에 다마스커스가 큰 섬 옆에가 한 800km 떨어지면 조그만 섬나라 모리셔스라는 섬나라가 있어요. 집에 보시면 그때 당시 섬나라에 약 40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모리셔스에 있는 대주교가 린이라는 대주교가 에델킨한테 와서 우리 이쪽에 선교 사업을 해달라고 요청이 오니까 그 모리셔스에 여름에 가서 요청이 오니까 여름에 가서 이 사람이 한 일이 30개 뿌리시드를 설립해갖고 하나의 꾸리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때는 뿌리시드 30개 갖고 하나의 꾸리아로 했는 모양인데 꾸리아 2개 나는 힘들었던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아체에서 행사까지 하고 나오는데 여름 되기 전에 가서 8월 28일 날 이 워싱턴 성당에서 고벨 미사를 보고 나왔다. 그러니까 한 몇 개월간에 30개 뿌리시드를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상황은 저희나 저희는 비슷해요. 뿌리시드 기회를 만들고 똑같은 교본으로 똑같은 내지 주의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엄청난 뿌리시드를 만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총 8년간 2,000개 뿌리시드를 만들었다는데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33살 그러니까 아프리카 29살 가서 4년 동안 이 혁혁한 공을 세우고 다니죠. 그런데 34살 때 그러니까 25살 때 태백으로 한 각혈을 하고 2년간 요양원에 있으면서도 자기 건강을 숨기고 누르드까지 성지순을 다녀오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34살 때 다시 결핵이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에델킨을 받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좌우는 없고 좌우는 없고 상하만 있다. 그러니까 34kg니까 외국 34kg면 뼈만 남았겠죠. 그러니까 좌우는 살은 없고 살은 없고 상하 키만 남았다. 이런 야의 모습으로도 한 것이지 않고 미사를 보고 참여하고 우리아이 브리시들이 참석을 하고 그냥 이런 모습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계획으로 건강이 악화되니까 결국은 이제 요양원을 떠났는데 그 요양원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보고 거기 있던 예들 같은데 가 사진을 찍었는데 요양원 직원들이 에델킨이 62살이고 여기가 62살이고 여기가 지금 34살인데 여기가 34살이고 여기가 62살 이게 거꾸로 봤대요. 그러니까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몸은 완전히 말라가지고 뼈가 낭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눈에 피부의 색깔이 눈이 났겠습니까? 그 상황을 보고 병원 요양을 직원들이 착각할 정도로 살이 빠져 있더라. 그 상황에서 에델킨은 오직 생각은 이사창내, 우리아헤이, 프레시드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조 활동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신부님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애들 자매님,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당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그런데 지금 내조 활동할 때가 당신 몸을 보살펴야 될 때요. 라고 이렇게 꾸짖는 말도 있나요? 당신 죽어가고 있다. 그것을 애들 키우면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막 36살인데 37살에 죽었으니까 죽기 1년 전이죠. 36살에 병원에 유학원에 있으면서도 틈만 나고 나와서 내조 활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라이브 아치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의사의 말리도 라이브 돌아와서 또 내조 활동을 하고, 그리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국 식민지 때문에 여가 영국 군대가 그 주변에 있었겠죠. 여가서 군 부대 안에 들어가서 결국은 또 군인들 플레이스들을 하나 살려고 합니다. 그럼 책에는 저 군대 사령관이 병약한 여자가 와서 선거 사업을 하는데 몸은 분명히 환자인데 얘기하고 있는 것은 눈에 얼굴에 빛의 강치가 나고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그쪽 지역 군 사령관이 후기담을 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이 군인 프레시덤을 설계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37살 때 5월달에 죽는데 그 죽기 2달 전에 3월달에도 결국 자기도 또 내조 활동을 하겠다고 원하게 되니까 결국 주변님하고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말려가지고 그러면 정 그렇게 하려면 나가서 힘든 일 하지 말고 요거만 해라 하고 주어진 일이 이거예요. 서신작성, 뭐 서신 오고하는 것을 뭐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뿌리와 뿌리는 방문은 괜찮다. 그런데 결국은 또 그것을 자기 하지 않고 나이로비나 키리만자로서 뿌리아를 설립하고 꼬미슈를 설립하고 남성탄의 일피정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죽기 2달 전 3월달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달 뒤에 5월 11일 3월달에 그렇게 진행하다가 5월달에 결국 이제 수금을 지게 되는데 이때 당시 에델키 죽어 있는 그 모습을 책에는 이렇게 쓰여있어요. 뭐라고 쓰여있냐면은 44년 5월 10일 37살에 애들 숨을 거두다. 한 손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손을 얹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눈으로는 그분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두 귀로는 신부님이 들려주는 임종경을 들으면서 조용히 숨을 거둔 에델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평온하고 저렇게 저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숨을 거둔다는 얘기인데 저때까지가 아프리카에서 8년 동안에 2,000개 이상의 포리스를 만들려고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자기 고향에는 어머니 보러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못 받겠죠.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장례에 죽었는데 자 여기까지가 애들만이 8년간의 행적을 우리가 보살펴 봤는데 이분이 남긴 정신을 다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그 장례식에 참석했던 신부님이 그 장례 현장을 이렇게 얘기했다고. 당신의 해상하게 얘기했다. 그처럼 장엄하고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다. 아마도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깊은 슬픔을 안겨다던 죽음을 다시 보기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장례 현장을 나오는데 저는 이 책을 보고 에델키의 일생을 보면서 제가 낸 결론은 내조 마리아는 이렇습니다. 어떤 것이냐. 내조 마리아는 병당의 모든 단체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단체이다. 자, 우리가 아는 빈첸시온이, 안나인이, 요세민이, 에민이 이런 단체들은 각자의 특성이 있어가지고 혼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내조 마리아에는 어떤 단체하고도 봉사와 협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돈 쓰고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빈첸시온은 돈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돈을 써서는 안 돼요. 뭘로 해야 됩니까? 자신의 개인의 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우리 내조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단체하고 우리는 협정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연결 가능한 것이 우리 내조 마리아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 더 내조 마리아가 얼마나 우리가 훌륭한 단체에 가입됐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죽고 나서 나이로비에는 이 에델키는 자기 아일랜드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묻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사가 써 있고 여기 나이로비에 있던 주변인이 에델키의 고향에 가서 이사를 접전할 때 거기다가 아일랜드 캐슬마그너의 교회에다가 동상을 써줬다고 합니다. 이게 에델키의 어떤 살아있을 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에델킨이 남긴 내조 정신은 이렇습니다. 내조만이 역사상 가장 특출했던 내조 선교사 중 한 사람이었고 8년 동안 아프리카 대륙에서 혼신을 다하여 내조 확장에 몸을 바친 사람. 천성을 밟고 명랑하여 동정심과 순명심이 강하고 아름답고 유명하게 뛰어난 사람. 험난한 동아프리카에서 8년 동안 영웅적인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2천여 개 뿌리심을 설립한 사람. 미지 세계에 뛰어들어 인간 영혼을 구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내던진 후 37살의 요절한 사람. 너희는 온 세상을 두고 다니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선포하여라는 마르코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 바로 이 에델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지오 조회를 하면서 프랭크트 12억 청원을 항상 바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오늘 한번 다시 같이 에델킨의 12억 청원을 여러분 같이 동시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영원하신 아버지, 당신의 종 에델킨에게 베푸르신 종에 감사드리나이다. 에델은 당신께서 현존하시는 즐거움 속에 항상 생활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위지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불어넣으신 빛나는 사랑과 생명의 빵으로부터 얻은 불샘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온 힘을 쏟아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에델의 생애가 당신께 기쁨이 되었으리라 믿음을 비우니 에델의 간구를 통하여 제가 드리는 청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또한 에델이 천국에서 영광 중에 있음을 기적을 통하여 알게 하시어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로부터 참리받게 하소서. 우리 중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각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가경자에서 성의를 추앙받을 수 있도록 마음속에 늘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50년 뒤에 요한 바울 2세께서 영혼적인 성령실 길에서 현재 가경자로 칭호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가경자 성인은 아닙니다. 자, 이 에델킨의 생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러분 네이버, 스마트폰 지금 당장 미리 해보셔도 되지만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에델킨 생애라고 하면 제가 올린 글이 첫 번째 올라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시면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소상하게 나와 있고 이미 3일 다 있어요. 유튜브에다도 에델킨이라고 치시면 오늘 제가 PPT로 보여드린 거 있죠, 조금 전에. 그걸 전부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검색창에는 에델킨의 생애, 그 다음에 유튜브에는 그냥 에델킨이라 쳐도 이 표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서 보시면 오늘 강의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가 검색 한번 해보세요. 자, 정리를 할게요. 그럼 한 시간 여러분 너무 숨가쁘게 하려고 했는데 조금이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연중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건승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